자, 계획 수립 기법의 벤치마킹. 예, 벤치마킹은 뭐 아까 소개됐을 때 조금 자세히 설명했는데 정의를 살펴보면은 현재의 성과를 비교하여 미래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식별하는데 외부적인 비교 기준을 활용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부적인 비교 기준이라는 것이 소위 그 분야에 잘 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대로 살펴보고 관찰해서 뺏겨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목적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에게 어떻게 이롭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벤치마킹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벤치마킹 경험들이 사실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공부의 하나를 예를 들면은 공부 잘하는 애의 행동거지나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소위 배워보고 싶어서 유심히 따라하고 뭐 무조건 따라하고 또 걔 하는 흉내 또 뭘 잘하는지 쉬는 시간에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답습해 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은 이러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사실은 그것을 내꺼화 시켜야 되는데 내꺼화 무조건 따라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매일 노는 것 같은데 뭐 체육 시간에 축구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제가 한마디를 한다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적이 안 오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필기를 잘해. 근데 필기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글씨를 예쁘게 적고 뭐 하면서 필기하는 애들일수록 노트 필기는 잘하는데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 모든 순간순간의 기억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셨던 제스처, 그것도 들은 5분 드라마, 사례로 든 5분 드라마 우스갯소리,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기억을 해내야 여러분들 기억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현장을 생각할 때 그때 그 강의실에서의 교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선생님의 설명이 이러면은 그 내용들이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희한하게도 선생님이 문제를 낼 것 같은 문제들을 잘 집어서 공부를 해요. 나는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걔는 희한하게 그거 공부하면 그게 꼭 시험에 나오더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물론 가르쳐줬어요.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의 강조점들이 달랐다는 것을 얘는 캐치를 해요. 그러나 수업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잘 보이질 없죠. 또 공부 잘하는 애를 따라간다고 나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그죠? 근데 그 친구는 아침형 인간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데 나는 오후 밤이 돼야 오히려 공부 잘 돼. 그러면 그 친구 그대로 흉내내서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업 시간에 몰입, 집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업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몰입해서 내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을 시켰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서 벤치마킹의 대상은 조직의 성격이나 크기, 내용 범위, 전체적인 조직 운영 방식,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동종업계를 그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내 사업 분야에 내 그 과업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한 결과 성장은 69%, 생산성은 45% 개선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만 펴서 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가서 관찰하고 저기서 저런 거는 배워야 되겠다.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를 보다 보니까 진짜 음식에 기본도 안 되신 분들이 사업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백종원 선생이 뭐예요? 잘하는 집 몇 집 가서 먹어보고 맛도 없는데 우리는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이 맛이 순수한 맛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데 이게 뭐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 똑같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경험이 없는데 뛰어들면 그건 망한 것이 100%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거기서도 뭐예요? 충분히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시작을 해도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사업이 저절로 되는 건 줄 알고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사례들도 많죠. 특히 연예인들이 돈 좀 벌어가지고 사업한다고 했다가 하는 쪽쪽 망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돈만 있다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참여적 계획수립법. 수립된 계획에 영향을 받고 또한 이를 수행하는 자들이 경영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뭐 뻔한 얘기 같지만은 물론 계획 수립할 때는 무슨 기업의 기획실에서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각 부서에서 나름의 계획표를 내면은 그걸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참여적 계획수립법은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은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창조성이 향상돼서 조직의 효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또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과 각 분야별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조율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적 계획수립법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능력과 이점을 잘 활용하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기주의적 계획, 자기 부서만 챙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보고 계획에 참여하는 책임감들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점은 계획 수립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계획 수립할 때 이 참여적인 방법은 뭐 조금씩 해도 다 도입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뭐 정부로 보면은 참여 예산제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나 이것이 행정 낭비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왜? 전혀 관계없는 일종 구를 하면 자기 동네에 뭘 유치하기 위해서 뭐 주민들이 가가지고 뭘 하겠다면 잘못하면 더 복잡해지고 이해관계 조정도 어렵고 구나 시나 이 계획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좋은 것도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됩니다.